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와디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쉬운 독학 태국어 첫걸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나경 플라이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태국어의 유형 성조, 성조를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유형 성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조는 우리나라 말과는 달리 태국어에만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도대체 성조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이번 강의에서 굉장히 차근차근 그리고 과연 성조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저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배우러 가볼까요? 네, 먼저 태국어의 성조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태국어의 성조는 총 5개가 있어요. 그래서 평성,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간혹 평성이 성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평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태국어에서 이제 나중에 막 말을 하다 보면은 사실 뭐 2, 3, 4성은 막 이렇게 뭐 만들어지는 높은 소리다 보니까 우리가 잘 발음을 하는데 오히려 막 긴 문장을 말하다 보면 그 안에서 평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평성이 무너지면 또 그 단어의 발음이 틀려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확실한 전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평성도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성조를 보기 전에 앞서서 성조란 무엇이냐? 결국 음의 높고 낮음, 높낮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성조를 왜 우리가 외워야 되나요? 그냥 태국어는 그 단어를 말했을 때 이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제가 성조는 음의 높낮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말은 내가 뭐 야 했을 때랑 야 했을 때랑 차이가 없어요. 그쵸? 그냥 뭐 야가 되죠. 조금 뉘앙스의 차이만 생기겠죠. 근데 태국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는 형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 게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노래 가사와 노래 음절, 노래 이제 음을 다르게 내서 그거를 맞추는 게임이 있는데 정말 어렵고 생각보다 다들 못 맞추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사를 안다고 해도 그 노래 가사에 음이 우리가 아는 음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따르릉 따르릉 이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전화 오는 소리인지. 근데 제가 의도한 거는 따르릉 따르릉 이 비켜나세요 할 때 요 노래였거든요. 이런 것처럼 성조가 달라지면 결국 올바른 태국어 전달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태국어 단어를 외울 때 우리가 빨리 막 이제 언어를 배운다 그러면 아, 나 빨리 말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성조부터 단어 하나하나 배울 때에도 알맞는 성조를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뭐 우리가 자다 깼을 때도 올바른 성조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그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중요하다고 100번을 말해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각각의 성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평성이랑 내 목소리 가장 편한 곳에서 이제 발음하여서 평평하게 유지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평성은 움직이지 않은 목구멍을 흔들리지 않는 게 포인트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성을 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은왜 이렇게 높고 낮음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성이 제일 기본이 되다 보니까 가장 내가 발음을 했을 때 편안한 소리,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겠죠. 또 이 음역대도 다르다 보니까 그냥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요. 그 다음 일성은 평성보다 살짝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더 낮게 떨어지는 거. 그리고 떨어지면서 목구멍을 조금 이렇게 조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해보시면은
아, 아 하면 목구멍이 조금 쪼그라들죠. 그래서 그 느낌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성은 사실 소리상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생분들께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이 머리에서 소리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높은 음에서 시작하다가 누가 이렇게 내가 아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내 뒷목을 빡 하고 치면 우리 무슨 소리 나죠? 하고 소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갔다 떨어지셔야 돼요. 그 다음 삼성의 경우 평성보다 살짝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이제 더 높아지는 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음의 경우 사실 이제 목에서 시작해서 코로 소리를 이렇게 올리듯이 그래서 사실 태국어가 또 비음이 굉장히 많은 언어예요. 그래서 콧소리로 이렇게 우리 높은 노래 할 때 코로 이렇게 소리 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코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올려주시면 된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성과 삼성의 차이가 뭐냐면 이성은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돼요. 요렇게 떨어져야 된다면 삼성은 그냥 쭉 올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해 가시죠? 마지막 사성은 가장 나무쯤 음에서 시작해서 낮아졌다가 한번 고개를 툭 치고 올라가는 음. 그래서 요 사성이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저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치는 거를 또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까로 발음을 해볼게요. 먼저 평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편안한 곳에서 소리를 내서 유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가 돼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역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제 목소리를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 본인의 우리 각자의 가장 편한 소리, 가장 맞는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성조를 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앞에 시작하는 음을 조금씩 다르게 해주시면은 좀 더 내가 소리 잡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성 가볼게요. 목구멍이 쪼여들죠. 이렇게 소리가 닫히는 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성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죠. 그 다음 삼성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올리고 이 삼성은 소리를 그냥 이렇게 멀리 버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성 요렇게 올려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성조를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태국어의 유형성조, 과연 유형성조란 뭘까?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성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형태가 있다라는 점은 성조 부호가 자음의 오른쪽 위에 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그러면 성조 부호가 뭐뭐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자, 1성부호, 2성부호, 3성부호, 4성부호 총 4개가 있고요. 1성부호는 이름이 또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1성부호는 my egg 이라고 해주시고요. 2성부호는 my toe 라고 해주시고요. 3성부호는 my tree 라고 해주시고요. 4성부호는 my 짜따와 라고 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모양을 봐주시면은 1성부호는 1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2성부호는 2처럼 생겼는데 살짝 여기 끝에가 이렇게 올라간 그리고 동그라미가 안에 있긴 하지만 굳이 동그라미를 안 그려주셔도 되긴 해요. 그리고 삼성보호는 이렇게 우리가 3이라면 이렇게 엎어놓은 3인데 위에 꼬리가 달린 3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성보호는 우리 4 이렇게 쓰면은 짝대기 하나 뺀 십자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성조, 유형 성조 또한 중자음이냐, 고자음이냐, 저자음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먼저 우리는 중자음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중자음과 유형 성조의 궁합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 4가지가 다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개의 성조부호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성조부호가 실제 성조와 동일하게 발음이 나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떠한 중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봤는데 그 위에 유형 성조가 붙어 있다.
그러면 성조 계산, 다음 시간에 배울 성조 계산을 막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성조 부호 보고 이거 이성이네, 이성이다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일성 부호를 봐주시면은 자, 아이 모음에다가 꺽가이가 있죠? 그러면 까이라고 있는데 위에 요 일성 보호가 있죠. 그럼 얘는 일성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까이, 까이. 이렇게 해주시면 까이가 뭐죠? 꺼까이 할 때 그 까이 닭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성보호 봐주시면은 자, 뻐플라에다가 장모음 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성보호가 올라가 있죠. 그럼 어떻게 소리 내야 될까요? 빠, 빠. 이렇게 해주시면은 빠가 뭐냐? 빠는 이제 뭐 부모의 손 위, 뭐 고모라든지 이모, 윗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되고요. 또는 이제 시장 같은 데 갔을 때 우리도 사장님들께 뭐 이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쿤빠 하면은 그런 이모님이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삼성보호를 볼게요. 이번에는 단모음 오에다가 떴다오 그리고 삼성보호가 올라가 있죠. 그러면 삼성으로 짧게 소리를 내주셔서 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가 뭐냐? 또는 이렇게 테이블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사성보호는 자 볼게요. 모음 이하에다가 더대기 있고요. 그리고 워웬이 종자음으로 왔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성보호가 붙어 있죠. 그러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읽는 거는 니아우라고 읽어야 돼요. 디아우. 근데 여기다가 사성을 얹어서 니아우. 니아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니아우 하면은 잠시 곧 그래서 뭐 내가 곧 뭐뭐 할게 이따가 뭐뭐 할게 쓰는 그런 잠시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고요. 요 디아우를 만약에 평성으로 우리가 니아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 또는 뭐 혼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성조에 따라 태국어는 너무 달라지니까 꼭 잘 구분을 해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자음을 한번 봐볼 건데요. 고자음은 1, 2성 보호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3성과 4성 보호는 붙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자음도 중자음과 동일하게 성조 보호가 실제 성조와 동일하게 발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한번 예시를 봐야겠죠. 그래서 단어를 봐주시면은 자, 아이 모음 아이에다가 커카이가 와 있죠. 그리고 위에 일성 보호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카이, 카이라고 읽어야겠죠. 그래서 카이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카이 할 때 그 카이, 뭐 알이란 뜻이 되는 카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성 보호를 봐주시면은 자 허입에 그리고 장모음 어가 왔고요. 응어 응우가 종자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성 보호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헝 하면은 방이란 뜻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저자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저자음은 이제 저자음도 고자음과 동일하게 1성과 2성 보호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3성과 4성 보호는 붙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저자음은 조금 특이점이 발생을 한다. 뭐냐? 바로 성조 보호에다가 하나씩 플러스 1 업그레이드를 해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성 보호가 있다면 발음은 2성으로 그리고 2성 보호가 붙어 있다면 발음은 3성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단어를 봐주시면은 자 장모음 에에다가 뭐마가 왔네요. 그럼 매라고 읽어주셔야 되는데 1성 보호가 붙어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성이면 2성. 그래서 요거는 매가 아니라 매 요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 하면 요거는 엄마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성 보호를 봐주시면은 자 첫 창에다가 장모음 아 그리고 응어 응우가 종자음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성조 보호가 이성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성 플러스 1 3성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 요렇게 해주셔야지. 요게 창이 아니라 창 삼성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창 하면 우리 저 창 할 때 배웠던 코끼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태국어의 유형 성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표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한번 같이 봐주시면은 성조보호는 총 4개가 있다. 1성보호, 2성보호, 3성보호, 4성보호가 있고요. 이 성조보호는 중고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중자음에는 다 붙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성이면 1성, 2성이면 2성, 3성이면 3성, 4성이면 4성, 성조, 부호 그대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자음의 경우 1성과 2성 보호만 붙죠. 그리고 3성, 4성은 붙지 않는다. 그래서 1성이면 1성, 마찬가지로 2성이면 2성 그대로 소리 내주시면 되고요. 저자음만 조금 특이하게 플러스 1을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저자음도 고자음과 마찬가지로 3성과 4성 보호는 붙지 않는다. 대신 1성 보호가 붙으면 2성으로, 2성 보호가 붙으면 3성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태국어의 유형 성조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좀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한번 마치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표를 봐주시면은 자, 이렇게 너누 지금 제가 단어, 초자음, 모음, 종자음, 유형 성조, 발음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봐주시는 게 초반에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종자음인 건지 초자음인 건지 모음은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서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 단어부터 봐주시면은 자 초자음은 너누가 왔죠. 그리고 모음이 장모음 어항이죠. 어가 왔고요. 그리고 종자음으로는 응어응우 그리고 유형성조는 이성이 붙었어요. 근데 너누의 경우 저자음이니까 이성 부호가 붙어도 삼성으로 발음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읽냐? 넝 요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넝 하면 무슨 뜻이 되냐? 동생이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글자를 봐주시면은 고자음인 스아가 초자음으로 오고 모음은 장모음 이 그리고 종자음은 붙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형성조는 일성이 붙었다. 그러면은 고자음의 일성이면 일성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발음이 C 하면은 C가 뭐냐? 이건 숫자 4가 돼요. 숫자 4 이해가시죠? 그 다음 이번에는 더 동이 왔고 장모음 아에다가 마찬가지로 종자음 붙지 않고 유형성조 이성이 붙었어요. 고자음이니까 얘도 이성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발음은 타 하면은 무슨 의미가 되냐? 만약, 만일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요런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을 봐주시면 이번엔 중자음이네요. 꺾가이에다가 장모음 에가 오고요. 워웬이 종자음으로 오고 유형성조까지 붙었죠. 이성부호가 붙었죠. 중자음은 그대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니까 얘도 이성으로 소리를 내서 깨우라고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깨우 하면 뭐가 되냐? 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컵 또는 잔을 할 때도 쓰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 표를 봐주시면은 이번에는 자 여약이 초자음으로 오고요. 모음은 이하가 왔죠. 이하 그리고 종자음으로는 머마가 온 다음에 유형성조가 일성성조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자 여약은 저자음이다 보니까 일성성조가 붙어 있어도 몇 성으로 발음해야 된다? 이성으로 발음해야 된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는 이암 요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암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 방문하다 라는 뜻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글자 봐주시면은 머마에다가 모음 아이 그리고 종자음은 붙지 않죠. 왜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아우암은 종자음이 오지 않는 모음이다 라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모음은 붙지 않았고요. 유형성조가 이성이 붙었어요. 자, 이 머마의 경우도 저자음이다 보니까 이성부호가 붙었어도 몇 성으로 발음해야 된다? 플러스 1, 3성으로 발음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my 요렇게. 근데 짧게 발음해 주셔야 되니까 my 이렇게가 아니라 my 요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my 하면은 우리 by my 할 때 그 my인데요. my는 뭐냐? 나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글자는 자 보시면은 쩌짠에다가 그리고 모음은 장모음 오가 왔죠. 그리고 종자음으로는 꺾가이가 왔어요. 거기다 유형성조가 삼성부호가 붙었죠. 중자음은 1, 2, 3, 4 다 붙을 수 있었고 그대로 소리 나면 됐으니까 삼성이면 삼성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쪽 요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쪽 하면은 뭐가 되냐? 우리 이제 광저우식 쌀죽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죽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마지막 글자를 봐주시면은 이번에는 초자음은 쩌짠이 왔고 모음은 장모음 에가 됐고요. 종자음이 응어응으로 온 상태에서 유형성조가 사성부호가 붙었죠. 그러면은 중자음이니까 또 사성 그대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발음은 어떻게 하냐? 자, 쨍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쨍 하면 무슨 뜻이냐? 뭐 요즘 이제 뭐 대박, 멋지다, 뭐 쿨 요런 의미의 단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태국어의 성조의 처음 부분 유형성조를 배워봤는데요. 유형성조는 이렇게 성조 부호가 있고 그 성조 부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성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유형성조를 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아직 중고절을 나누는 게 조금 덜 되시는 분들, 빨리빨리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다음 진도를 나아가는 것보다는 중고절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유형성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무형성조를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꼭 중고절을 확실하게 암기해놓은 상태에서 유형성조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살짝은 어려운, 가장 어렵진 않아요. 살짝은 어려운 무형성조를 한번 공부를 하러 가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또 유형성조랑 중고 저자음 다 그리고 모음까지 암기 확실하게 해놔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